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넷플릭스에서 좀 볼 게 없는 이유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영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들어가서 뭔가 넷플릭스를 뭘 봐야 될지라는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들 때 우리 머릿속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러한 무의식적이지만 이런 우선순위가 발생을 합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이 욕구의 어떤 이 단계라는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 욕망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장 1순위는 뭔가 안정감이나 물리적인 그런 안전을 인간은 추구하지만 그게 점점 쌓이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고 소속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고 싶고 그게 다 충족되면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들 때도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있는데 마치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이제는 뭐 좀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느끼거나 정보를 얻는 거를 이런 계층적 지식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욕구를 정보로 딱 전환하게 되면 정보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막 흡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먼저 배워야 되고 어떤 게 더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이 순서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공부들이 대표적으로 학문적인 공부들이 이런 계층적 지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이런 곳은 힘이 강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권력적인 이런 그 특징을 가지는 이런 계층적 구조가 현대에 와서는 다 이제 깨져버려요. 어,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계층적 구조는 어느 정도 뭔가의 어떤 관계와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큰 힘을 발휘하지만 자 이게 점점 벌어지면 어때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 구조는 어디가 우선순위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만 화면에 보는 것처럼 많은 이런 연결망을 가지는 이런 점들, 이걸 노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빅 노드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아 이게 많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어떤 정보가 더 1순위고 2순위고 이런 것들이 계층적 지식만큼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SNS나 페이스북입니다.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볼 때 어때요? 즉흥적으로 정보가 막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연결된 정보들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인스턴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때요? 참여가 더 자유롭고 그리고 접근이 훨씬 더 자유분방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네트워크 지식이 네트워크로 정보를 지식을 접근하거나 할 때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볼 때는 넷플릭스는 네트워크의 어떤 지식 구조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한두 개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너무 컨텐츠가 많아지면 뭘 봐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생기게 되고 뭘 봐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정보 패턴을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걸 데이터를 관리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산발적으로 더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근데 도서관도 한번 비교해 보면 도서관에서 뭔가 우리가 책을 고를 때 난감해 할 때는 뭔가 알아야지만 이 책을 보지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 알아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이런 많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약간 내가 원하는 계층적 구조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만들 수 있는 어느 역량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층적 구조가 나쁘거나 네트워크 구조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네트워크적인 구조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계층적 구조로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는 이런 네트워크로 정보가 너무 많이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선험적 공부나 어떤 지식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의 우선순위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뭔가를 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넷플릭스에서 내 머릿속에 명쾌하게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어떤 게 필요하다 이걸 알게 되면은 보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책이 그나마 조금 더 정보 액세스가 좀 편리한 이유는 넷플릭스에 비해서 어때 몸을 직접 가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보는 어떤 정보의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르기 때문에 선택 장애가 좀 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직접 움직여서 뭔가를 만져서 보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 있는 이런 영상이나 이런 이미지에 비해서 어때 만질 수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어떤 촉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정보지만 오른쪽에 도서관에 있는 책으로 이루어진 정보는 훨씬 더 촉감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 생기고 이런 애착성이
정보 액세스를 조금 더 친밀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책들은 어때요? 뭔가 기억에 남거나 냄새도 나는데 넷플릭스 영화를 아무리 본다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어때 그 영화관에 직접 가서 봤던 영화관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냄새랑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서관 정보는 조금 더 이런 넷플릭스에 비해서 어때요? 조금 더 애착이 강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약간 논리도 있지만 어떤 직관도 따르고 이런 것들이 서로 훨씬 더 잘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정보를 액세스하기 편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책의 이런 모양을 보시면 그냥 책은 넷플릭스 화면처럼 그냥 2D 화면에 이미지만 딱 썸네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펼쳐져 있고 쌓여도 있고 심지어 꽂혀져 있으니까 냄새가 다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책의 어떤 모양도 다른 거죠. 사실 우리는 책을 본다고 했을 때 정보만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어떤 종이의 질감이나 촉감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 몸을 움직여서 정보를 접근하는 거와 그냥 인스턴트하게 네트워크 어떤 양에 의해서 산발적인 어떤 영상을 보는 거랑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무조건 이런 디지털이나 인터넷으로만 구하지 말고 지금 뒤에 보이는 서점 책처럼 뭔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내 어떤 육체 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직접 뭐 노트를 쓰는 것도 무조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는 거에 비해서 또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네트워크 지식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뭔가 어떤 독재자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다 끌어들이는 이런 스타가 훨씬 더 적어지고 있어요. 뭐 예술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냥 특정한 사람이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시대는 지났죠. 이제 너무나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산발적으로 조금만 더 자기 어떤 재능을 펼치면 이렇게 하나의 점처럼 반짝이는 사람은 많지만 모든 걸 흡수해서 이렇게 계층 구조처럼 힘을 가지는 원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지고 공부도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이제 유명한 것들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하나 이제 장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정보를 과거에는 이제 누가 만들어준 그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학문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내가 스스로 그런 루트를 짜고 길을 만들어서 내가 만드는 이런 어떤 노드들을 짜집기해서 편집을 해서 나만의 어떤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거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도서관 이미지처럼 우리가 그냥 어떤 클릭만 해서 정보를 이렇게 얻는 것보다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도 정보를 얻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디자인을 하시거나 공부를 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좋지만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게 뭔가 좀 덜 와닿거나 뭔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부터 좀 움직여서 직접 도서관에 한번 가서 책을 한번 본다든지 또는 직접 종이책을 한번 열어가지고 전자책만 보지 마시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본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액세스하는 방법을 더 다층적으로 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 관점에서 계층적 지식 구조와 네트워크 지식 구조의 어떤 차이와 관련성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언가를 이제 얻거나 공부할 때 두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